안녕하세요. 이탈 건조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발성배정 기술사 1교시 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가 허용 인체 통과 전류 안전 한계라는 요 문구가 이 교재에 해당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문제 자체를 이 책을 보고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기본서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한 권의 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책에 집중하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부분만 다른 책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훨씬 더 성적 향상도 잘 되고 학습 효과도 높아집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허용 인체 통과 전류의 안전 한계라고 해서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만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페이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최적화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즉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책 중에서 어떤 문장을 내가 뽑아낼 것인가, 어떤 문구, 어떤 그림, 어떤 수식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인체 감전 위험 요소는 인체를 통과한 전기량에 비례한다. 자, 요건 이제 예전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량이라는 것은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와 미리암페어와 시간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mA 세크 정도를 인체의 허용 한계값이다. 즉 이거 이하의 전기량이 인체를 통해서 흐르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딱 이 값으로 하게 되면 뭐 사람이 이제 뭐 성인도 있고 뭐 소아도 있고 그다음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몸이 좀 약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따라서 요 값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안전율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요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50mA 세크라는 값에다가 1.67을 적용하면요 나눠주게 되면 30mA 세크가 요게 이제 허용 한계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 내용을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교재에 보시면 14.28에 인체 안전 한계라고 해서 그림의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문제도 안전 한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걸 보고서 문제를 냈다는 얘기예요. 자, 요 그림이 우리 교재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들에도 나와 있는데 최대한 기본서를 많이 보시고 기본서를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게 공부하실수록 점점점 더 기본서에 집중하시게 되고요.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용할까를 고민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 50mA 세크의 그런 이제 전류량에 대한 값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가로축이 인체 통과 전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을 따라가서 움직이면요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전류와 시간을 곱하게 되면 50mA 세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가지고 그 이하의 전류 값에서는 전류량이 늘어나더라도 시간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 안전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요건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다가 안전율 1.67을 나눠주게 되면 30mA 세크로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그림을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고 몇 번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기본서에 이런 그림들이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그림들을 전부 다 별도로 좀 정리를 하셔서 적정하게 또 모디파이 하셔야 되겠죠. 하셔가지고 답안지에 최적화된 형태로 좀 보완을 좀 하세요. 뭐 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보충할 수도 있고 최적화된 형태로 그림을 정리하셔가지고 암기해 두시면 답안지를 쓰실 때 그 구성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로서만 문장 형태로만 설명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림도 들어가줘야 되고 수식도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라서 좀 표현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이제 누전 차단기에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30mA에 0.03초 누전 차단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사용했을 때 과연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정리해 둔 부분이 문장 형태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답안지를 쓰실 때는 그렇게 주구장창 막 쭉 써 내려가면 별로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조건은 좋습니다. 인체의 저항을 500옴이라고 가정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몸의 저항은요, 한 2000에서 3000옴 정도 되는데, 물에 적게 되면,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욕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훨씬 더 그 안전성이 강화된 어떤 전기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인체 저항을 500옴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220V를 적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인체가 감전이 됐을 때 완전 접촉,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도체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에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 값이 얼마입니까? 계산했더니 440mA가 나왔죠. 자, 이렇게 인체를 통해서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누전 차단기는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0.03초에 동작하는 누전 차단기를 적용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사람 몸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량, 전기량은요, 13.2mA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만 흐르고 딱 차단이 되기 때문에 30mA보다 훨씬 더 작은 전류량이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인체의 저항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 전류의 크기를 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0.03초보다 0.05초, 0.015초, 뭐 0.01초 이렇게 빠르게 동작하는 차단기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차단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론 부분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높은, 기본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교시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에 있어서 굉장히 잘 쓰게 되면 6점에서 7점 정도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3문제 중에 우리가 10문제를 선택해서 풀게 되는데, 그 중에서 8문제만 확실히 알아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적정하게 구성을 맞춰서 완벽하게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뭐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점에서 50점 정도의 점수를 득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한 교시로 따지면 10으로 나누면 6점 만점 했을 때 4.5에서 5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7점 정도 받게 되면 거기서 부족한 점수를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내가 보는 책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서 응용된 문제들까지 커버를 하시려면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이해도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3번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